여러분은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바다 괴물에 관한 미스터리도 좋아하세요? 인간을 잡아먹는 바다 괴물에 관한 미스터리도 좋아하신다면 오늘 영상은 더욱 흥미로울 거예요. 네, 만약 바다 괴물 키레인 크로인이 진짜라면 어떨지 가정해볼 거예요. 바다는 매우 아름답고 조용하고 기분을 좋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휴가를 떠나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럼 바다 속에 있는 그 모든 무시무시한 생물들은 어떡하죠? 상어, 문어, 도깨파리, 뱀얼미하는 거대 바다뱀 캐릭터 세실은요? 왜 사람들은 물에 발을 담그는 거죠? 키레인 크로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랬다면 절대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하지만 스코틀랜드 전설에 나오는 이 신화적인 괴물이 실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단히 말해서 세상은 무서운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산물이 엄청 비싸겠죠. 무시무시한 얘기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신비한 괴물과 바다 괴물이 있는 세상을 계속 탐험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새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삶의 밝은 면에서 매일 올리는 흥미있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다시 악몽 같은 이 생명체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먼저 약간의 배경 지식부터 살펴보죠. 스코틀랜드의 전설에는 키레인 크로인 혹은 회색 가슴을 거대한 바다 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크기나 무게가 얼마나 되냐고요? 몰라요. 전설의 괴물이잖아요. 하지만 오랜 게일족 전설에 따르면 청어 7마리는 연어 1마리와 같고 연어 7마리는 1마리 물개와 같고 7마리 물개는 1마리 고래와 같고 7마리 고래는 1마리의 키레인 크로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괴물 하나가 고래 7마리 크기라는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키레인 크로인이 여러분의 해산물 레스토랑에 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괴물은 뷔페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레스토랑이 파산할 만큼 먹어치울 거예요. 만약 대부분의 바다 생물이 사냥감을 몰아내며 사냥하지 않고 존재감을 알리는 편이라면 키레인 크로인은 희생물을 가지고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날씨를 즐기며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태양은 빛나고 새는 지저귀고 낚시도 꽤나 성공적이어서 물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하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 완전히 보통 물고기와 똑같은 물고기 중 하나가 갑자기 거대한 괴물로 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전에 꿀꺽. 네, 당신은 방금 잡아먹혔습니다. 네, 키레인 크로인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변신할 수 있어요. 더 큰 배가 필요하겠군요. 자, 이제 신화가 현실이 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만약 키레인 크로인이 바다에서 행복하게 유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먼저 바닷가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겠죠. 아니, 누가 그런 괴물이 거기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물 가까이 가려고 하겠어요. 완전히 아드레날린에 취한 약쟁이거나 아니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외에는 바다에 가까이 가지 않겠죠.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이유로 어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없다는 얘기는 물고기 반찬도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는 살기가 매우 힘들겠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생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초바바 안녕. 통계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은 1년에 평균 70kg의 해산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업을 잃는 것이 이 나라에게는 큰 타격이 있겠죠. 아시겠지만 일본은 필요한 만큼의 육지 생산물을 기를 땅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아마도 국민들을 먹여 살기 위해 채소나 고기를 키우는 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생선은 빠르게 보통의 특별한 것이 없는 식사에서 엄청난 부자 같은 아주 소수의 운 좋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진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잡을 수 있다면 말이죠. 자, 이상이 오늘의 경제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난관을 피해가는데 능숙합니다. 그러니 이런 생선의 딜레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새롭고 진보한 기술을 만들어내는지를 감안하면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무인 어선을 만들어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거대한 괴물이 너무 문제가 되면 그것을 쓰러뜨릴 방법을 항상 발견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에이합 선장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 헤매는 허황된 일을 마침내 그만둔다면 말이죠. 어쨌든 키레인 크로인은 좀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 있는 또 다른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바다 생물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착한 바다 생물도 많잖아요.
괴물 같은 바다 생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은 아마도 크라켄일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면 크라켄은 거대 문어 같은 바다 괴물로 노르웨이나 그린란드 근처의 바다에 삽니다. 북유럽 전설에 따르면 크라켄은 주로 배를 노립니다. 배를 공격하거나 배 주위에 큰 원을 그리면서 헤엄쳐 배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확실히 크라켄은 다른 인정할 만한 바다 괴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고기를 좋아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에 배 한 척의 선원 전체를 꿀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돼지 같은 이라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비록 크라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가끔 사람들은 크라켄이 저 바다 속에 다음 차례의 순진무구한 희생을 기다리며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것처럼 이 괴물의 전설은 단순히 12에서 15m 길이의 대왕 오징어에서 영감을 얻은 것일 뿐입니다. 봤죠? 오징어를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크라켄은 아니잖아요. 무서울 거 없어요. 15m짜리 오징어를 무서워하지 않는 한요. 어쨌든 전설은 우리 문화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종종 이런 신화적인 생물을 영화, 문학작품, 텔레비전,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캐리비안의 해적 보신 분 있나요? 만약 실제 살아있는 크라켄이 언젠가 발견되면 상황은 킬의 잉크로인이 존재하는 것과 같겠죠? 최종적으로 모든 바다 괴물은 똑같이 무서우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것으로 생각되는 바다 괴물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심해의 거대한 괴물에서 살짝 벗어나서 매우 아름답지만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존재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바로 사이렌입니다. 이 생명체를 그리스 신화에서 들어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달콤한 목소리로 선원들에게 최면을 걸어 배를 사이렌이 살고 있는 섬 절벽 근처에 암초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선원의 이른 죽음이겠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그들의 외모는 기본적으로 반은 여성이고 반은 새입니다. 그들은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머리를 가진 새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어떤 시에서는 다리만 새의 다리를 하고 있고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데 특히 하프를 능숙하게 다룬다고 묘사되었습니다. 하프가 아니라 필이 아닐까요? 누가 알겠어요? 심지어 더 흥미있는 것은 처음 그리스 신화에는 남녀 사이렌이 둘 다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 사이렌의 이미지는 흐려져 버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사이렌의 노래에 저항할 수 있는 용감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유명한 시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배의 모든 선원들을 사이렌의 뇌세적인 노래소리에 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귀를 왁스로 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귓밥을 파내는 면봉의 발명으로 이어졌죠. 농담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사이렌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킬레인 크로인이나 크라켄만큼 위험한 걸로 여겨질까요? 적어도 사이렌이 다른 애들보다 예쁘기는 하죠. 이렇든 저렇든 사이렌의 존재는 이들 거대하고 못생긴 괴물들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그들 섬 주위의 사람들만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도에 출입 금지 구역으로 표시해 놓으면 되겠네요. 문제 해결. 참 쉽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화나 전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왜 안 하냐? 잊어버렸나? 하고 참을성 있게 계속 기다리셨죠? 그럴 리가요. 우리가 내시를 잊을 리가 있겠어요? 처음에 스코틀랜드 전설에서 시작했으니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전통적인 것으로 끝을 맺도록 하죠. 네스호의 괴물. 이 모든 것은 서기 5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대한 괴물이 스코틀랜드의 네스호에 나타나 지역 농부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선교사 성 콜롬바가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다음 희생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성 콜롬바가 성호를 그으며 손을 들고 괴물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괴물은 마치 뒤에서 누가 밧줄로 당긴 것처럼 멈추고는 호수 속으로 헤엄쳐 갔다고 합니다. 다른 전설은 내시가 그 카톨릭 성인을 그냥 먹어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목격자가 없으니 전설이 전해질 리가 없겠네요. 이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는 몇 세기 동안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이죠. 그러다 1933년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그때 네스호의 괴물의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커플은 그들이 거대한 동물이 호수로 뛰어들고 구르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내시는 첫 번째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물을 잡는데 많은 현상금이 걸렸죠.
그 사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런데 1934년 런던의 산부인과 의사인 로버트 케네스 윌슨이 자신의 호수 사진에 이 공룡같이 생긴 괴물이 뒤에 불쑥 나타난 것을 담아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데일리 메일에 실렸고 여러 해 동안 그것이 내시가 존재한다는 타당한 근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94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날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의혹은 1999년에 출판된 책 내시, 의사의 사진을 밝힌다 라는 책에서 밝혀졌습니다. 멋진 말장난이네요. 저자인 앨리스터 보이드와 데이비드 S. 마틴은 그 사진이 단순한 아이들 장난감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위 네스호의 발자국이라는 것도 완전히 가짜임이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스호의 괴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괴물이 자신을 알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마도 투어 콘서트가 적절하겠네요. 광고비를 레이디 가가와 나누면 되겠네요. 내시와 가가가 포커페이스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설 속 생물을 골라 아래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론이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밝은 면에 즐거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음에 봐요.